네, 의대 증원 확대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지금 평행선 강경대치로 더 나아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강경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의사단체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인숙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엊그제 외신들하고 기자회견 가지셨죠? 네. 위원장님. 일단 외신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굉장히 궁금해하던 뜨거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을 보통 궁금해요? 한 30명 정도 모이는데 그날 70명이 모였어요. 예, 국내 언론도 들어오고 싶었는데 예. 그 전공의 참석한 전공의들이 굉장히 예민해서 국내 언론에서 또 왜곡될까 봐 예. 제안을 한 게 그만큼이고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공교롭게 또 같은 날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블룸버그 통신하고 또 인터뷰 가졌다고 하던데. 뭐 그쪽 얘기를 했겠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궁금한 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몇 가지 주요한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한 좀 의사단체 입장을 좀 하나하나 일단 여쭤볼게요. 지금 그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불법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걸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도 이게 모두 발언을 다 봤는데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래요? 맞는 얘기는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해법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반대거든요. 이게 의료 현장이 네. 이런 혼란이 오는 게 의사 수가 혼란이 온 거는 맞는데 네. 그 이유가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태까지 왜곡된 그러니까 필수 의료, 특히 필수 의료에서의 의료 체계 의료 문제. 체계가 굉장히 비정상으로 됐다. 전공의 위주의 네. 필수 의료를 했다. 그게 입증됐다는 겁니다. 네, 의사 수가 모자란 게 아니고요. 네. 그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후 우리나라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 늘어난 반면에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점도 강조했는데요. 네. 저는 이걸 보고 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정말로 황당했습니다. 왜요? 아니 GDP가 그러니까 쉽게 생겨서 100배 GDP가 100배 늘었고 의료비가 500배 늘었다. 이제 간단히 숫자를 만들면은 의사 수는 7배 늘었다. 그러면은 의사 수도 100배 늘고 500배 늘어야 되나요? 그게 이치가 안 맞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그러면 인구가 얼마나 늘었나 보면은 인구는 1.4배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인구가 1.4배 느는데 의사 수가 7배 늘은 거 그것도 많이 늘은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예. GDP가 100배 늘었고 의료비가 500배 늘었다. 그 의료비의 증가 속도가 GDP의 5배라는 얘기잖아요. 네. 인구는 1.4배 늘었는데 의사 수가 7배 늘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GDP 대비 의료비가 5배 증가할 때 의사 수가 7배 증가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적게 늘은 거잖아요. GDP가 5배. 그러니까 이 GDP 대비 의료비가 5배 늘었으면은 의사 수도 5배. 네. 예. 근데 의사 수는 7배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의사가 더 많이 늘었다. 또는 의료비 상승이 GDP 상승에 비해서 70%뿐이 안 된다. 그렇게 저는 계산을 해야지. 네. 아니 GDP 100배 늘었다고 의사 수가 7배 늘었다. 그럼 의사 수가 100배 늘어야지 맞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한번 또 숫자 나오니까 갑자기 헷갈리는데 저도 단순하게 그러면 네. 의료비가 500배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의료 수요가 증가했다. 일단 이 해석은 맞죠. 그렇죠. 의료비는 늘죠. 그때는 그러니까. 없었던 치료가 지금은 다 고치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늘죠. 그러면 500배라고 하는 숫자와 의사 증가 7배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만 놓고 보면 맞느냐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가 맞아요? 의사 수가 모자란다고요? 모자란다는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이 그러니까 맞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인구수가 1.4배 느는데 의사 수만 7배 늘면은 아니 인구수 말고 의료 수요를 놓고 보면 왜냐하면 한 사람이 전에는 1년에 병원 한 번 찾았지만 그 다음에 10번을 찾을 수 있다면 의료 수요는 그렇죠. 10배로 는 거니까 인구수하고 바로 대입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의사 수가 늘어나는 거는 맞지만 상대적으로 봐야죠. 네. 의료비가 느는 거는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게 새로운 약이 나오면은 전에 나온 약 등보다 굉장히 비싸고 새로운 시술이 나오고 그래서 의료비가 느는 거지. 예, 그거하고 의사 수하고는 예,
그거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혹시 네. 그러면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교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다른 나라 사례는 혹시 이런 건 없습니까? 다른 나라 한 거는 없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 수가 제가 표를 보여드리겠지만 예. 의사 수는 예. 해마다 굉장히 늘고 있어. 해마다 쌓이고 있어요. 예. 네. 그게 지금 의사 증가 추이를 그러니까는 보여주는 대통령이나 뭐 국민은 의사 수가 뭐 고정이 됐다. 의사 수가 이렇게 평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년에 2,000명이지 여태까지 근데 최근에 3,000명씩 매년 늘고 있거든요. 쌓이고 있어요. 물론 돌아가시는 분까지 다 이제 계산한 거지만 의사 수가 이렇게 늘고 있고 그 OECD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좋아하는 OECD하고 비교를 해도 예. 의사 수의 그 인크리먼트 말할까 그 올라가는 속도가 제일 빨라요. 근데 돌아가신 분도 포함됐던 게 무슨 그런 거는 말씀이세요? 다 이렇게 통계청에서 알아서 했겠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상급 종합병원 운영 구조를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겠다. 이건 맞는 방향 아닙니까? 마크는 맞죠. 예. 그런데 예. 왜 이렇게 됐냐. 딴 나라는 10%거든요. 10%밖에 안 네, 돼요? 메이오 클리닉이나 도쿄 대학은 10%에서 11%인데 우리나라 40%예요. 오.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결국 수가예요. 저는 수가라는 말을 입에 담기가 참 어려운 게 사람들이 보면 쟤네도 돈 더 벌려고 이렇게 딱 생각을 해서 수가 올려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의사들이 못하는데 수가가 그냥 필수 의료의 수가, 심장외과, 신경외과, 출산 이런 거는 하면 할수록 적자예요. 쉽게 비교하면 수가가 너무 작기 때문에 대학이 교수 인건비 줄이려고 강사 쓰는 거고 비슷하다. 인건비를 줄인다는 것보다 경영을 하기 위해서 아무튼 네. 그 얘기가 인건비를 줄인다면 나쁜 사람으로 되잖아요. 그럼 병원장들이 증가를 나쁜 사람이 아니죠. 증가를 줄이기 위해. 그러니까 손해를 그럼 손해를 어떻게 여기서는 하면 할수록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소아심장 전문의였는데 예. 저희도 굉장히 병원에서 뭐랄까 조금 약간 쪽팔리는 과거든요. 우리는 돈을 못 버는 과고. 부끄러운. 네. 네. 약간 이제 그런 과였는데 많이 하면 근데 저희는 많이 할수록 오는 환자는 다 받았어요. 적자가 나지만 우리가 살려야 되지 어떻게 누구가 살리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뭘로 메꾸냐 비보험. 근데 종합병원에는 비보험도 별로 없지만 비보험이라든가 영안실 매점 이런 거를 메꾸고 있었기 때문에 네. 교수들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전공의를 썼다라는 것보다 네. 병원을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전공의를 썼다. 그리고 전공의도 배워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 이 문제 방향은 맞는데 실현 방법은 수가를 올려주는 거 외에는 그리고 없다. 원인도 틀렸다. 네, 그럴 거 수가를. 없이고. 그러니까 아니 필수 의료의 수가. 네. 를 그렇죠. 올려줘야지 이게 해결이 된다. 그리고 전공의도 이제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한 건 필수 의료 쪽은 수가 올려주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갖고는 택 없고요. 네, 요번에 저 발표한 거 필수 의료 패키지라는 걸 보면은 네. 대한민국 의료가 생기고 선반에 쌓여 있던 모든 거를 다 꺼내서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맞아 백화점식 나열인데 하나하나 들여다 보면은 실속이 없는 누구 표현에 의하면 썩은 과일이라는 속빈 강정 이러기 때문에 이것도 다 원점에서 하나하나 재검토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네.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의료계에서 지적했던 의료 체계의 문제인 것 같은데 빅5 병원에 대해서는 중증 희귀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 이 방안도 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밤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발언에 반은 다 맞아요. 근데 원인과 처방이 좀 그러니까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 맞죠? 지금, 사실 그렇게 돼야 돼요. 지금 큰 종합병원 빅5 이런 데 너무 경증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많이 오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이게 장벽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전문의를 보고 싶으면 올 수가 있어요. 감기 수가가. 걸려도 찾아가니까. 그렇죠.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는 사람을. 그 장벽을 그러니까 10몇 년 전에 막 없앴거든요. 다른 나라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른 나라는 이제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는 지정을 해줘요.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GP라 그러죠. 일반 의사를 만나서 당신의 암이 의심되니까 어디로 가라. 병원을 지정해주고 의사를 지정해줘요. 그럼 거기 가서만 의사까지 지정해줘요? 의사까지 지정을 해줘. 병원까지 지정을 해줘요. 그럼 거기 가서 수술을 받아야 나라에서 페이를 해주거든요.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암 환자 되게 평생 보면은 서너 군데 다 가요. 여기 갔다 저기 의료 쇼핑이 그러니까 과잉.
오버유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상급 종합병원 가서 저기 진료받으려면 보통 그 동네 병원이나 이런 데서 어떤 소견서, 진료 의뢰서를 그렇죠. 갖고 가야 되지 그게 않나요? 유명무실해진 제도예요. 유명무실해졌다? 처음에 시도는 잘했는데 네. 그다음에 이걸 다 풀어주니까 어디 가서 써달라 그러면 안 써주면 협박하죠. 아, 나 저 서울 가고 싶은데 써주세요. 형식은 있는데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어요. 예. 의사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그래서 치료할 수 있는데 네. 지방이라 그러면 또 아니죠. 지역 의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나 서울 갈 거야. 네. 굉장히 곤혹스럽고 기분 나쁘고 화나죠. 그 이재명 대표가 그냥 사건 하나로 모든 걸 설명 다 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의대 증원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의대 교수 1인당 법정 학생 정원이 8명인데 현재 의대 평균이 1.6명이다. 이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저도 이 숫자 가지고 굉장히 헷갈리는데 네. 이거는 숫자를 가지고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잘못한 거예요. 왜요? 의대 정원이 그게 그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딴 나라 딴 나라의 의대 교수와 우리나라 의대 교수와 달라요. 다른 나라 미국, 영국 이렇게 선진국에 우리나라도 선구지만 그런데 의대 교수를 보면은 진료하는 사람 따로, 교육하는 사람 따로, 연구하는 사람 따로. 아, 외국은 뭐 100%는 아니라도 어떤 예. 사람은 90% 연구만 해요. 예. 어떤 사람은 90% 교육만 해요. 음. 우리나라는 의대 교수의 거의 90% 이상이 90% 이상의 임상 진료를 해요. 단순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예를 들면 하버드의 교수가 만 명이 넘어요. 만 명이 넘어요. 학생 한 100몇십 명 뽑거든요. 한 150명인지 뭐 내외를 뽑는데 예.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8대 1도 넘는 거예요. 그 교수들이 다 환자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 교수들하고 외국 교수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의대 증원 2,000명 늘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2,000명을 정말로 늘리게 되면 의대 교수들이 도대체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뭔가 주장하시는 걸까요? 아니 의대는 앉아서 책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실습이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 신체 네. 해부도 해야 되고 감당이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요? 교수를 어디서 뭐 그냥 아무나 데려오나요? 네. 그러면 지금 정부가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3단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늘리겠다.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정부가 너무나 현장을 모르고 네. 너무 이제 뭐랄까 강압적으로 그냥 뭐 붕어박 찍어내듯이 의대 교수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예. 학생은 실습을 해야 되는데 5명 데리고 실습하던 데가 20명 와봐요. 걔가 뭘 배우겠어요. 그 시체 해부도 원래 한 3명 4명 하는 건데 그거를 그랬더니 뭐 교육부 장관이 그거 얼마든지 구할 수 있대요. 그래요? 네. 사체를 어디서 막 구해요. 교수를 어디서 막 구해요. 아. 그러니까 말은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요. 참 입장차가 엄청 크네요. 정말. 엄청 커요.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이건 평행선 수준이 아니다. 네, 네. 거의 다른 나라 수준이다. 네. 예, 느끼는 게 그건데요. 다 한국말 하는데 표현은 예, 그런데 맞아요. 현실 진단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죠. 예. 소통이 안 돼요. 그나저나 지금 의대 교수들 움직임은 지금 비대위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뭐 소송했다는 얘기로 뉴스로 오늘 들었어요. 이렇게 의대 정원 맘대로 늘리고 네. 교육부 복지부에서 이러는 거는 위법이다. 예. 할 수도 없다. 그거 예. 소송을 했다 그러던데 정원 처음에 써낸 것보다 이번에 써낸 게 더 많이 써냈잖아요. 예. 저는 그 뒷얘기를 이제 풍문으로 좀 듣고 있는데 제가 뭐 법정 증언까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네. 처음에 학생들이 그래도 그러니까 톨러러블한 레인지에서 써냈는데 총장한테 야단 맞고 또 그래서 올려서 썼더니 그다음에는 교육부에서 야단 맞고 거기서 무슨 뭐 특별 프로그램이면은 니네 그거 깎겠다. 허가 안 해주겠다. 보조분 적게 주겠다. 그 얘기가 전부터 나왔는데 이번에는 기사까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교육부에서 이렇게 팔을 비튼다고. 대학을 거의 막론하고 의대 차원에서는 이렇게 확 늘리는 거에 대해서 다 반대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할 수 있는데 예. 그랬더니 삼성하고 아산병원 여기는 원래 그러니까 이게 김영삼 정부 때 갑자기 의대를 막 만들었잖아요. 이러면서 뭐 온갖 방법이 동원됐죠. 그래서 사실 아산병원, 울산의대 이런 데는 교수가 600~700명 돼요. 정원은 40명이에요. 예.
딴 대학은 막 100명, 200명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부터가 비정상적이죠. 한 병원 600명, 700명 되는 교수들이 다 학생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지만 예. 거기는 늘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수가 이번 많으니까. 기회에 이번 기회에 올리겠다 하는데 뭐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억셉트 할 수 있지만 2,000명 또 이번에 다시 써낸 거는 더 많이 써냈잖아요. 그럼 알겠습니다. 예. 다수의 국민은 솔직히 지금 의사분들에게 좀 비판적이잖아요. 직역 이기주의에 좀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저는 그러면 국민들한테 저는 지금 의사들이 굉장히 자괴감에 빠진 게 우리가 여태까지 선의를 가지고 정말로 진짜 히포크레스 선서를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진짜 밤낮으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전 국민이 왕따가 됐어요. 어느 순간에. 전 국민 밉상이 됐어요. 그래서 네.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뭘 잘못했나 잘못한 거 있죠. 소통을 잘못했어요. 네, 국민 눈높이로 안 보고 좀 일부 의사들의 일탈 그건 또 언론의 책임도 있어요. 어느 집단에나 이상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거를 칩소봉대해가지고 뭐 이상한 어쩌고 이래하니까는 저는 의도적이라고 생각해요. 언론도 참 나빠요. 그래요? 그래서 전 지금 전 국민 왕따, 국민 밉상 됐으니까 아니 의사를 때리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총선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저는 또 국민한테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병원 가기 어려우셨나요? 예.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병원 가서 정말 의사가 없어서 병원이 없어서 고생하셨나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건 아니었다. 집 밖에만 안 하면은 아파트 사는 분들 아파트 상가에 없는 다 전문이에요. 이것도 GP도 아니고. 위원장님 짧게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근데 의사 부족하다는 게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것도 지금 되게 침소봉대되어 있는 거라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뭐 오픈런 있긴 있었죠. 예. 그것도 이제 큰 아파트 단지 내 아이들이 많은 아파트에 예. 출근하기 전에 아이들 데리고 가서 아이들도 학교 가도 그때 오픈런이 되고 또 5시 이후에 어린이집 끝나고 학교 가면 그때 또 많이 와요. 대낮에는 통 비어 있어요. 그거 오픈런까지였으면 경영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응급실 뺑뺑이도 그래요. 응급실이 너무 분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대 40개에 다 이렇게 서브스페셜리스트 그 세부 전공의들이 골고루 갈 수가 없어요. 역시 더 수가 얘기가 나오는데 예. 여기 가면 신경외과 없어. 저기 가면 흉외과 없어. 왔다 갔다 하고 그 응급실에 너무 경증 환자가 많고 술 취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응급실에. 예. 저는 이게 너무 웃기는 게 주치자 전문 응급실이 있어요. 그거를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사에도 나 주치자 전용 응급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인숙 전 의원과 함께했고요. 저희가 기회 봐서 또 정부 입장 따로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